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책입니다. 이 날이 바뀌어서 벌써 목요일 새벽이군요. 대개 정치인들은 부유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죠. 그들 대부분이 박애주의자도 아니고 평등주의자도 아닌데 말입니다. 선거 때는 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저소득층이 정치자금을 더 많이 후원하지도 않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저소득층의 숫자가 부유층을 압도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다수의 빈곤층은 우리 모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위로 오르는 사다리가 없는 사회, 대를 이어 빈곤을 벗지 못하는 사회, 빈곤의 영속화는 정치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요, 결국 정치인들은 다수의 빈곤층에 기대게 되고 그러면 다수의 폭증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중후정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번 오스카상을 받은 기생충에 세계가 열광한 것은 바로 기생충이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회의 얘기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갑자기 빈곤층을 챙기죠. 그리고 서민들이 삶을 흉내냅니다. 재래시장에 가서요, 물건도 사고 어묵도 먹고 떡볶이를 먹고 생선도 잡아보고 콩나물도 들고 그러죠. 그리고 상인들이 고충을 듣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선거 때면 서민들을 위한 온갖 공약을 다 쏟아냅니다. 사실 이런 공약은요, 돈을 주고 표를 사는 것과 똑같은 매표 행위입니다.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곧장 매표 행위죠. 어제 한국경제신문에는 청년층 현금복지 둑이 터졌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걸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인당 최대 4,089만 원이나 되더군요. 물론 한꺼번에 받는 돈은 아닙니다. 살펴볼까요? 대학 때는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생겼더군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졸업 후에는 2년까지 취업이 안 되면 정부가 구직활동지원금 3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3년차가 되면요, 서울시가 300만 원을 또 청년수당으로 줍니다. 그걸 청년들이 백수수당이라 부른다고 하는군요. 서울시는 월세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로 또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월 소득이 350만 원이 안 되는 취업자에겐 청년내일 체험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1,8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 모두가 현금 복지 정책들이죠. 여기에 드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부와 지자체를 합쳐서 무려 6조 원이나 되더군요. 글쎄요, 이 모든 게 효과적으로 작동만 하면 대한민국은 청년들의 낙원이 되겠죠. 이런 정책이 과연 빈곤의 영속화를 막는 정책으로 기능할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자, 어떻든 요즘 문 대통령도 무척 바빠졌습니다. 연일 경제 행보를 보이더군요. 어제는 남대문 시장을 갔습니다. 언론은 문 대통령에게 시장 상인들이 한 말들을 아주 여과없이 보도하더군요.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살려주세요. 안 그래도 경기가 좋지 못해 어려운데 요즘 전염병으로 외국인 관광객들마저 줄어들어서 너무 어렵다는 하소연들입니다. 어묵집 주인도, 떡집 주인도, 가치조림 점심을 함께한 상인들도 다들 절박한 사정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 대답은 한결 같더군요. 힘내시기 바란다, 이렇게 격려를 했으나 서울경제신문 보도를 보니 어느 상인은 이를 외면하면서 가게로 들어가 버리는 등 사늘한 민심이 느껴졌다고 썼더군요. 글쎄요, 대통령이 당장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경기가 어려워진 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인이 주 52시간 전이 하는 정책들을 이 정부가 밀어붙이면서 벌어진 소비 위축 때문입니다. 노인들 단기 일자리를 몇십만 개 공급하는 등 세금으로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려고 했지만 사실 백약이 무효였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불황은요, 우리 사회에 을과 을이 전쟁으로 빚어진 구조적인 불황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정부는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지 말라는 권고도 내놓았더군요. 방역 조치도 병행을 하면서 집단 행사를 해서 돈이 좀 돌도록 하겠다는 거죠. 청와대는요, 심지어 금요일엔 구내 식당도 열지 않기로 했답니다.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와대 직원들이
제발 밖에 나가서 식사를 좀 해라. 이렇게 외식을 권장한다는 겁니다. 금요일 점심시간 청와대 주변은 좀 붐비겠군요. 경제가 어려운 건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방이 서울보다 훨씬 더 어렵죠. 민주당 영남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3인방이 있죠. 대구의 김부겸, 부산의 김영춘 두 분 다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경남 양산의 김동아 이분도 장관을 지냈네요. 노무현 때 행자부 장관을 지냈죠. 오늘 이 세 사람은 추경 편성을 주장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직접 접한 지역 민심이 너무 사늘난 걸 안 겁니다.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들이 성명서에서 한 말입니다. 인사를 드리고 명함을 건네도 지금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선거가 다 무슨 소용이냐는 차가운 답이 돌아온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서민, 청년, 노인들의 생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 정부는 이제야 실정을 깨닫고 있는 걸까요?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할까요? 그걸 이제 알았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수많은 방송에서 수없이 해온 말들입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제발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을 확 바꿔야 한다.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참 편하군요. 평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제 서민들, 청년들, 노인들이 보이는 건가요? 그렇지만 저는 이 세 분이 주장한 선거 전 추경은 반대합니다. 반짝 추경으로 경제가 살지도 않지만 그건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선거판에 뛰어든 여당 후보들은 이처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요즘 중앙에서 민주당 표를 제대로 갉아먹는 분이 있더군요.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공개를 막아 논란을 자초했죠. 어제는 기소검사와 수사검사를 분리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 장관은 무죄 추정이 원칙이니 공정한 재판이니 하는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설사 추 장관의 진위가 그랬다 쳐도 하필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첫 사례가 청와대의 권력자들이다 보니 추 장관이 말하는 인권보호 같은 말은 너무 속보이는 핑계가 되어버렸죠. 신문사설은 노골적으로 공소장 끝내 비공개하겠다는 추 장관의 오만과 독선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12일엔 그동안 정권의 든든한 동지를 자임했던 민변이 추 장관 비판 대회를 썼습니다. 김호철 회장 명의의 논평을 낸 겁니다. 법무부가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될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바로 그 논평의 요지입니다. 논평에서는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맞는 지적이죠. 법무부는 해당 공소시기가 된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리는지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하필 이 사건 피고인들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하면서 인권을 들먹이느냐 하는 그런 질책이죠. 민주당 안에서도 추 장관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자조 어린 탄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비판이 쏟아지자 추미애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기소 후에 공개재판이 시작된 사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국민이 알 권리를 좋아하는 방안을 찾겠다. 결국 공소장 비공개를 고소하겠다는 거죠. 아니 추 장관이 그런 말에 속이 타는 건요 민주당일 겁니다. 정말 추미애 장관 고집도 대단합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벽에 2부를 올리죠. 새벽이 밝아올 때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진은식이었습니다.